안녕하세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최영락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픈스택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의 관리를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호라이즌 대시보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하시려면은 명령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픈스택 인프라를 다른 개발 플랫폼과 다른 어떤 상용 플랫폼과 연계하는 REST API를 다양하게 호출하면서 연계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부과해 가지고서 진정한 클라우드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REST API를 오픈스택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번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먼저 클라우드에서 API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API와 CLI,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CLI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 클라우드 AP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스택에서는 사실 이제 앱 해카톤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러한 다양한 API를 활용해가지고서 이제 아이디어를 부과시켜서 이제 다양한 좀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러한 클라우드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서버 파트와 그리고 뭐 CURL을 이용해서 API 코드를 직접 명령어로 호출해 보고요. 포스트맨이라고 해서 API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또는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프로토타이핑 결과와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PI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하나의 프로그램과 또 다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은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어떤 뭐 라이브러리와 다른 라이브러리 간의 통신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들이요, 서로 명령을 요청하고 결과를 주고받기 위해서 미리 약속해둔 일종의 규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책은 굉장히 옛날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C, C++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서요. 윈도우에서 어떤 API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윈도우에서 우리가 뭐 화면을 그리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버튼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API를 어떤 식으로 써가지고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즉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뿐만 아니라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규격에 의해서 쓴다는 것도 API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그런 거를 로컬 환경에서 직접 쓰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라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머신러닝 웹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API를 콜하고 결과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웹사이트를 가보면은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웹사이트들은 단순히 그림을 캡처해가지고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어떤 네이버 지도가 나오고 그 안에서 뭐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은 실제 지도도 나오고 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예, 다양한 웹사이트든지 운영 프로그램, 모바일 앱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요. 네이버 지도에 대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API를 써가지고서 자신의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청첩장 등을 만들 때 지도를 포함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네이버 오픈 API 맵을 사용해 가지고서요. 네이버 지도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대시보드로 이렇게 쭉쭉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은 어떤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서 오픈스택 한 칸 띄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데요. API를 관리했을 때 장점은요. 첫 번째로 API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는구나. 즉,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성 요소, 개별적인 세부적인 구성 요소가 나와 있고 그것을 추상화해 가지고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요. 시스템 구축 표준화 방안 마련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일반적으로 컨설팅 같이 즉 어떤 이제 한 회사 인프라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회사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서 그 요구 사항에 맞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컨설팅에 해당되겠는데요. 그럴 때는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점을 얻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 이제 오픈스택의 이 API를 공부함으로써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API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CLI를 통해서도 뭐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CLI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으로는 CLI에서 수행하는 모든 명령어 결과는요, 실제로 오픈스택 API를 다 호출해가지고서 결과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API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요, 이 API를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붙여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라이즌 웹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회사의 로고가 나와 있지 않는데 특정 회사의 로고를 넣어가지고서 예, 그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클라우드 REST API를 써야 되겠죠, 오픈스택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API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붙여서 다양한 이제 좀 재미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클라우드와 상호 연동 가능이라고 적었는데요. 초반에 제 오픈스택 강의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오픈스택의 또 다른 어떤 이점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오픈스택만 쓰는 게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오픈스택을 쓰지 않고 아마존 AWS 쓰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쓰던 그런 인프라와 서로 상호 연계를 하던 아니면은 이 오픈스택 인프라가 뭔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로 잠깐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다른 클라우드와 상호 연동을 가능한다는 게 API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는 오픈스택이 일부 구성 요소만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네이버에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 인프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스택이 포함된 노바라든지 뭐 이제 글랜스라든지 그렇게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는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키스톤 인증만큼은 오픈스택에서 그 인증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요. 키스톤을 통해서 그러니까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의 인증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자체 구축한 그 파스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스택의 모든 구성 요소를 쓰는 게 아닌 일부 구성 요소만을 취해가지고서요. API 연동해가지고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픈스택 앱 해카톤이라고요. 타이완뿐만 아니라 멕시코,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이틀, 3일 정도 해가지고서요. 뭐 밤을 새면서까지 열심히 앱을 개발해가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클라우드 API를 활용한 오픈스택 앱을 개발해가지고서요. 다양한 경험, 아이디어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조만간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앱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로 그럼 API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그 API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서 또한 openstack.org/appdev 앱데브 사이트에서 오픈스택 앱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식 및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앱 문서라고 해가지고서요. 이것은 이제 오픈스택 앱 첫 개발을 위해서 위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즉 오픈스택 앱을 처음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SDK를 쓴다든지 어떻게 뭐 API 연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한글로 오늘은 클라우드 레스트 AP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요, API로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큰 무슨 얘기냐면은 엔드단 우리가 집에서 클라우드 직접 돌리는 그런 환경이 아닌 클라우드 환경 보통 외부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아니면 회사 내에 준비해 있고 즉 자신의 컴퓨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관련된 API를 제공하는 주체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서버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API를 사용하는 주체로, 즉 모바일 앱이 됐다든지 아니면 CLI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호출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나뉘어 가지고서 이 클라우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서버 파트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 파트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버 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API 액세스 메뉴에서 오픈스택 메뉴에서 API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픈스택을 지금 데브 스택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환경이 있고요. 그 환경에 접속해 가지고서 이 API 액세스 메뉴에서 API 목록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라이즌 대시보드에 접속한 상황이고요. 제가 테스트로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스워드는 저장하지 않고, 예, 이렇게 오픈스택 사이트에 이제 호라이즌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요, 위에 보면은 API 액세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보시면요, 이제 오픈스택이 인프라에 API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많기 때문에 API가 엔드포인트, API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URL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컴퓨터, 어떤 가상자원 인스턴스가 있는지 목록을 살펴보고 인스턴스 생성 등을 할 때는 이 컴퓨터 API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즉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하는 것과 관련된 이 인증은 아이덴티티 이 URL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지금 구축한 데브스택 환경이 이 내부에서 쓰는 IP 주소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쓰는 이 IP 주소는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따가 데모를 할 때는 이 주소에서 이 외부 IP 주소로 바꿔가지고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API 액세스 메뉴에서 API 목록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API를 사용하는 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즉, 서버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API를 가지고서 우리가 호출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API를 호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예, API 목록에서 API를 살펴보고 해당 설정 파일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정 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API 액세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요. 위쪽에서 다시 화면을 작게 할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오픈스택 RC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덴티티 API가 버전 3인 거, 버전 2인 거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덴티티를 보시면은 제가 설치한 이 오픈스택 환경은요. V3 최신 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예, 다운로드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 테스트 오픈 RC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나노로에서 다운로드에 테스트다 오픈 RC다 sh 열어보도록 하면요. 배시로에서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 이렇게 익스포트해서 쭉쭉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예, 생각보다 이 내용을 처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기보다는요. 오픈스택 API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시작부터 한번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돌아가면요. 여기 보시면 뭐 URL이 어떻고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URL은 뭐 콜론 5000 이런 게 아까 들어가 있지 않았죠? 즉 뭔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맞춰 주어야 오픈스택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아까 보면은 10.0.1.5 뭐 아이덴티티 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10.0.1.5 슬래시 아이덴티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만 문서에는 컨트롤러 콜론 5000 이상하게 뭐 포트를 쓰기도 하고 뭐 V2.0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뭔가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PI를 사용을 하시려면요. 인증이 기본이 되는 토큰을 가져와야 API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뭐 ID, 어드민, 패스워드, 어드민, PWD로 로그인하면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토큰 값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토큰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플레이버라든지 그런 것 값을 조회하는데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 키스톤 같은 경우는 API가 V2와 V3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구축을 한 테스트하는 데브스택 환경은요 V3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서 V2로 구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V2는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V3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API URL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서버 URL이 있고 슬래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API 버전을 슬래시 v3로 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어스 토큰스라는 어떤 자원에 이렇게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URI를 뒤에 붙여서 쓰는데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이 URL에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대소문자를 유의해서 입력하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URL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픈스택 API 간단한 예제라고 해가지고서요. 아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CURL을 통해서 쓰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CURL은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 CURL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값을 호출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몇 가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중간에 따옴표가 있는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그 부분에서 로그인 아이디로 바꾸고 로그인 암호로 바꾸고 요 서버 URL에 대해서 이제 API 서버에 대한 IP 주소 또는 도메인을 입력함으로써 호출하게 되면요. API 호출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사전에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쓰는 환경, 아이디는 테스트고 제가 비밀번호는 코스랩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서버에 대한 주소도 이렇게 이미 사전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로 해가지고서요, CURL 제대로 호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고 결과를 엔터 치면요, 뭔가 되게 다양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복잡하게 나옵니다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어떻게 쉽게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여기부터 어떤 결과를 받은 겁니다. 밑에 데이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에서는 토큰을 가져오는 명령으로서요. 결과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X 서브젝트 토큰의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로컬 변수 설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OS 토큰을 아까 갖고 왔던 요 X 서브젝트 토큰 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API URL을 설정해 가지고서요. 실제 그 다음 단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큰 값을 다시 쓰기 위해서요. OS 토큰 값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값을 다시 붙여 넣은 다음에 요 값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OS 컴퓨터 API URL로 해가지고서요 20.188.13.236이라는 서버에 제가 데보스트를 구축했기 때문에요 요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단순히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사용하는 어떤 변수값을 세팅하는 거고요. 확인하시려면은 샵 달러를 붙이고 OS 토큰이라고 쳐가지고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OS 컴퓨터 API 호출하시면은 이 결과가 변수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가지고서요. 이 다음 과정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API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플레이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보시면요, 오픈스택에서 플레이버라고 해서 인스턴스 유형을 미리 설정해 놓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램은 몇 기가고 CPU는 얼마고 그 부분 플레이버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게 되면요, 아까 사용했던 이 OS 토큰 값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 URL로 해서 여기에 플레이버라는 자원을 조회하는 식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플레이버라는 목록에서 ID 1번에서 뭐가 나와 있고 타이니 값이 뭐 얼마고 등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이 플레이버 값을 직접 조회하고 원하면은 직접 API로 추가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오픈스택 API를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CURL 명령으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직접 조회를 하게 되면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이 포스트맨이라고 해가지고, 포스트맨은 뭐냐면요, GUI 환경에서 API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는 어떤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API 테스트, 아까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스트맨은요,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기존에 만들 건 제가 없애고요. 다시 한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get,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토큰을 받아오는 방식은요, 토큰의 어떤 데이터를 아까 뭐 아이디가 어떻고 패스워드가 어떻고 넘겼죠, 직접.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주소가 아까 http 20.188.13.236 슬래시 identity vcd의 버스의 토큰스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 헤더에다가 이제 아까 보시면은 자, 아까 문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요, 이 마이너스 대문자 h라고 나온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헤더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콘텐트 타입, 우리가 즉 제이슨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주고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한 거고요. 마이너스 d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부터 요 아래 부분 여기까지 데이터를 실제 지금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일단 헤더 부분에는요, 콘텐트, 예, 여기 콘텐트 타입이 이미 있죠. 여기 이렇게 쓰고요. 밸류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요. 바디 부분에는 실제 보내는 내용을 적는데 지금 데이터가 생각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요. 제가 요거를 키 텍스트에서 하나하나 다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row라는 값을 해가지고서 컨트롤 V 해서 값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아까 제가 복사한 거를 이렇게 붙여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API를 요청해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아까의 CURL 명령어를 할 때보다 더 데이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렬이 돼서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X 서브젝트 토큰 그 값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결과에서 body 내용을 보는 게 아닌 헤더 결과에서 헤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X 서브젝트 토큰이 이렇구나 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플레이버를 직접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버 같은 경우는요, 아까 여기서 아이덴티티가 아닌 컴퓨트 v2.1의 플레이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에다가요, 아까 했던 x, us 토큰 부분에다가 요 밑에 있는 x 서비스 토큰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플레이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냈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없이 get 방식으로 보내는 방식이겠습니다. get으로 보낼 때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잘 나왔고요. 바디 부분에서 보시면은 플레이버가 id 1 타이니로 되어 있고 2는 스몰로 되어 있고 3은 미디엄으로 되어 있고 4는 라지로 되어 있고 등등이고요. 좀 더 API 결과를 잘 보실 수가 있죠. 잘 정렬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포스트맨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API를 이렇게 호출을 했었고 지금은 API를 이렇게 호출했었고 하는 식으로요. 기록도 다 남아가지고서 원하시는 경우 기존 걸 클릭해가지고서 API 내용을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GUI에서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 API를 모바일 앱에서 테스트 해보려면, 즉 아래 같이 예를 들어 살펴보게 되면요, 호라이존에서 접속하는 게 모바일 웹으로 접속하는 게 아닌 앱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실제 오픈스택 다양한 인스턴스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서비스 목록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앱을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들까요? 예, 모바일 앱을 만들고 REST API를 연동해 가지고서 앱을 완성하면 됩니다. 일단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 결과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제가 퓨즈라고 해가지고서 모바일 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장점이 뭐냐면요. 이 마크업을 해가지고서 앱을 프로토타이핑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실제 앱으로 나와가지고서 실제 네이티브 앱으로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마크업으로 해서 이제 큰 UI, UX를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서요. 자바스크립트는 아무래도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로그인 버튼 누르면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서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를 덧붙여 가지고서 앱을 완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 앱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밑에 부분에 마크업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이미지를 없앤다면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스택 패널, 즉 하나하나 붙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지가 붙이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예, 로그인 버튼이 약간 작아지고 색상이 바뀌는 거 이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어스토큰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어스토큰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API로 REST API로 아까 했던 URL로 보내고 헤더 값 보내고 그렇죠?
데이터 미리 지정한 걸로 보내가지고 결과를 그냥 단순히 디버그 로그로 해가지고 쭉 출력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버튼을 지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버튼이 작아지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툴이고요. 예, 결과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결과가 밑에 이렇게 쭉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프로토타이핑이라서요. 결과를 텍스트로 이렇게만 쭉 가져왔는데요. 실제 앱으로 연동한다면, 즉 로그인해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받도록 하고, 예, 로그인 버튼 실제 눌렀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서버에 보내서 로그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앱에 대한 아이디어를요, REST API를 통해서 덧붙여 가지고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을 오픈스택 REST API를 연계해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해가지고서요, 오픈스택에서 REST AP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요, 몇 가지 CURL 커맨드, 그리고 포스트맨, 그리고 모바일 앱을 프로토타이핑하는 퓨즈툴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